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실험계획 완전요인 설계 제4강 그래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 3강까지는 요인과 수준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계표를 작성하는지, 또 작성된 설계표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상세하게 좀 알아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학습입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프 분석과 통계 분석인데, 제 4강에서는 이제 그래프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5강은 이어지는 5강은 통계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 2강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플랜을 다시 좀 가져왔습니다. PPT 장표를 어떤 실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리콥터를 우리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장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공중에 체류하는 그 소요시간, 자, 그것을 우리가 y값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인은 날개폭, 날개 길이, 꼬리 길이 3개였고요. 각각은 2개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의 인자 3개, 즉 총 8회의 그런 그 처리 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채용 시간은 초로 측정을 하고요. 3.5초 미만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목표는 이제 4초인데 지금은 망대 특성이에요. 오래 채공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 이상의, 목표 이상의 값을 얻어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는 이 수준 완전요인 설계고요. 또 우리가 반복과 블록을 학습하기 위해서 2회 반복으로, 그 다음에 2개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반복 8회 실험은 A라는 장소에서, 또 나머지 2회 반복의 8번 실험은 B의 장소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걸 설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건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8번은 블락 1로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반복 8번은 자동으로 블락 2로 돼요. 왜냐하면 두 실험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을 테니까. 네,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블락 1과 블락 2로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상세한 실험 계획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개체 삽입을 통해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각 인자별 수준들의 조합이 2번의 실험으로 이루어지니까 총 16회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설계표죠. 8번의 실험이라 그러면 2의 3승이라 그러면 이렇게 총 8개 중에 반은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실제 값이 아니라 부호화 되어 있어요. 낮은 수준은 마이너스 1, 높은 수준은 플러스 1. 이걸 코디드라고 그랬죠. 부호화된 그런 그 설계표고요. 또 순서가 예이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용으로, 우리 실험계획용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오더라고 그랬죠. 표준 순서. 그래서 1부터 8까지 일렬적으로 지금 숫자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조합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부호화된 표준 순서의 설계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y값을 우리가 이런 조합에서 얻어서 완성을 하면 2가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험을 안 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부의 노이즈를 잠재우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락을 설정하게 되면 블락 내에서 뒤죽박죽이 돼요. 전체 16개가 뒤죽박죽 이렇게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라 블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안에서 이렇게 랜덤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 상태로 y꼴로 fx를 얻었어요. 그래서 y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x 중에 이제 꼬리 길이, 세 번째 인자의 최적 조건이 지금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과 1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이값만. 그러니까 최적 조건이 0.68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0.68이라는 게 실제 값이 얼마인지 또 환산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는 실제 값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uncoded, 그죠? 부호되지 않은 랜덤화된 설계표를 우리가 지금 마련하게 된 거고요. 이것이 2번 반복이 된 총 16회의 과정,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y값을 얻게 되면
2가 완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험이 끝났죠. 실행이 됐고 앞으로 이제 책 분석 과정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미니 탭으로 확인을 하면요, 뭐 이런 구조죠. 통계 분석의 실험 계획의 요인 설계, 그래서 요인 설계 생성이죠. 이 수준의 3인자 될 거고, 설계는 8번, 2회 반복, 블락은 2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인은 우리 요인이 지금 3개였죠? 네, 3개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생략하겠습니다. 또 숫자로 되어 있죠. 만약에 담당자다 그러면 홍길동, 뭐 임꺽정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들어갈 테니까 텍스트로 2개가 들어가겠지만 홍길동, 임꺽정, 지금은 숫자기 때문에요. 자,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로 놓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냐 1로 넣을 거냐 부호하죠. 실제 값으로 넣게 되면 3.5냐 5.5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언코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의 뭐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할 건지, 랜덤하게 하지 않을 건지. 자, 지금 랜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얻으면, 자, 이런 식의 설계표를 확보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올바르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채용 시간 이렇게 입력해서 이 조합별로 우리가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채용 시간을 측정하면 2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가세요. 네. 자, 그래프 분석을 위해서는 좀 설명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일단 표준 순서로 소팅을 좀 하겠습니다. 소팅을 좀 했어요. 런 순서는 이전에 1부터 무작정 16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순서를 제가 소팅을 함으로 인해서 런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됐죠. 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총 8회 실험 중에 표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이치 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꼬리 길이 4개, 4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좀 반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두 번째 내용에서도 또 4개, 4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2개, 2개 이런 식으로 예이치 오더로 지금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꼬리 길이의 주 효과들을 보겠습니다. 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요 인자들을 얘기를 해요. 3개 인자. 교 효과가 아니라 메인 3개 우리가 정한 요 요인들의 우리가 주 효과라고 합니다. 그 효과를 계산한 그림이 이제 주 효과 도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엑셀로 타점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타점은 일단 꼬리 길이의 낮은 수준이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4개의 평균을 얘기를 해요. 또 꼬리 길이의 높은 수준의 타점이 높은 수준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낮은 수준이 사실은 8개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각각의 값을 계산하려면, 네, 낮은 수준의 8개를 평균한, 또 높은 수준의 8개를 평균한 값이 각각의 타점에 대응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만약에 코디드로 하게 되면 요 x축만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y값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낮은 수준의 총 8개의 평균을 갖다가 타점해도 동일한 우리가 타점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꼬리 길이 자체가 값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y값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되든 부호가 되지 않든, 네, 이 상태에서는 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할 어떤 사항이,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통계 분석할 때도 한 번 더 리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꼬리 길이라고 하는 인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3개 인자를 갖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용 시간을 우리가 3개 인자의 조합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꼬리 길이의 높은 수준, 낮은 수준만 평균을 내서 타점을 놓고 그것이 꼬리 길이라고, 꼬리 길이의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직교의 어떤 원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3강에서 한 개 인자 관점에서는 같은 수만큼의 수준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꼬리 길이가 4개, 4개, 여기 4개, 4개, 8개, 8개 들어있어요. 여기도 날개 길이도 같은 수준들, 개수가 서로 같아요. 낮은 수준 8개, 높은 수준 8개.
이것은 수학적 계산을 좀 쉽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5개가 높은 수준이고 3개가 낮은 수준이면 일단 언밸런스가 돼요. 그렇죠? 평균 내면. 근데 지금 4개, 4개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밸런스. 그래서 수학적 계산이 좀 용이하게 하도록 그렇게 밸런스가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직교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인재 관점이라고 그랬죠? 낮은 수준이 이쪽의 낮은 수준과 같은 수만큼 만나요. 또 높은 수준과 같은 수만큼 만나고 이쪽의 높은 수준은 이쪽의 낮은 수준 한 번, 이쪽의 높은 수준 한 번, 이런 식으로 같은 또 횟수만큼 서로가 만나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직교라고 했는데요. 이런 직교의 어떤 구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꼬리 길이의 4개의 y값, 또 낮은 수준의 4개의 평균 y값, 요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나머지는 개수가 같은 수만큼 들어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개, 플러스 하나, 2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이쪽도 같은 수만큼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쪽의 4개에서 요쪽의 4개로 바뀔 때, 즉 꼬리 길이가 5cm에서 8cm로 바뀔 때, 5cm에서 8cm로 바뀔 때 다른 것들은 동일한 개수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4개의 평균의 변동량은 y가 변화되는 평균 값의 차이는 순수하게 5에서 8로 바뀐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직교는 수학에서 우리가 2개의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서 중복되는 게 없죠. 겹쳐지는 게. 즉 분리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직교의 관계로 서로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꼬리 길이라고 하는 요 요인의 영향만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로 바뀔 때 다른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꼬리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면 y에 미치는 꼬리 길이가 y에 미치는 영향은 이펙트는 요만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른 요인도 동일합니다. 12라고 날개 길이 12 낮은 수준, 날개 길이 12에 해당되는 y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또 15에 해당되는 평균을 계산하면 이것이 이렇게 바뀔 때 다른 인자들은 동일한 구조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요것만 지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뀔 때 y는 이런 높이의 효과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바뀔 때 y가 얼마큼 변하느냐? 이건 이제 양의 방향으로 높아졌죠. 음의 방향으로 높아지려면 또 이렇게 역으로 음의 관계를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날개 길이가 0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꼬리 길이, 그 다음에 날개 폭이 좀 밋밋하다. 영향력이 미미하다. 효과가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과도에서는 y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요인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장에 이어질 상호작용 효과도, 교호작용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통계 패키지로 또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호작용도입니다. 상호작용 또는 교호작용 그림인데요. 이것은 두 인자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보기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간단히 좀 부연을 좀 해드리면, 자, Y축은 이제 광고 효과라고 좀 정의하겠습니다. 광고 효과. 광고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매출을 얘기했죠.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치죠. 이건 이제 김태희가 있다고 치죠. 여자 연예인이죠. 김태희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김태휘라고 그러겠습니다. 김태휘가 있고요. 또 전지언, 네, 전지현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전지언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가 정우성이라고 하죠. 네, 정우성하고 김태휘하고 광고를 했더니 광고 매출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정우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정우성은 그대로 두고 전지현이 했을 때는 요만큼 좀 더 매출 효과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 연예인이 바뀔 때 정우성인 경우는 자, 요런 매출의 향상을 봤다. 이런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했을 때요. 자, 이번에 남자 연예인이
하정우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하정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김태휘하고 했을 때 하정우는 자 요만큼의 매출, 그러니까 기존에 정우성하고 했을 때보다도 좀 더 많은 매출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실험, 과거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연구원들은 하정운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정운이 전지현하고 실험하면 모델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교호작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우리 기술적으로 속도를 2에서 3으로 바꿔요. 그럼 기존의 2 상태에서 압력을 조절했을 때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 속도를 2에서 3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Y값이 나오겠지, 수율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교호 효과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크로스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보여주면 그것이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다. Y에 미치는 효과가 수준 따라 달라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개폭과 지금 뭡니까? 날개 길이죠. 그거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거고, 좀 크로스 형태로 됐기 때문에 교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크로스가 됐네요. 이건 약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날개 길이와 꼬리 길이는요. 그런데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 스케일 때문에 스케일이 좀 커지거나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이것이 겹쳐 보이거나 또는 평행해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숫자를 통계 분석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각적으로는 이것은 날개폭과 꼬리 길이는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뭐 없거나 약한 교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 날개 길이를 보죠. 우리가 두 값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 두 값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앞서 우리가 가졌던 그 설계표를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면요. 역시 이제 표준 순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날개 길이에 여기 날개 길이네요. 날개 길이의 낮은 수준 12네요. 날개 길이의 12. 그죠? 자, 그것은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2.875의 요것은 바로 꼬리 길이의 낮은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꼬리 길이의 낮은 수준 5를 유지하고 5를 가만히 유지한 상태에서 날개 길이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12인 상태에서, 날개 길이가 12인 상태에서 꼬리 길이가 5인 그런 조건이 지금 4개 나오네요. 4개의 평균을 찍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925 이것은 12라고 하는 그런 그 낮은 수준에서 꼬리 길이의 높은 수준인 경우죠. 그러니까 10이라고 낮은 수준의 날개 길이에 꼬리 길이의 높은 수준의 조합이니까 역시 4개. 그게 평균을 찍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15의 낮은 수준, 높은 수준, 15의 5와 8의 어떤 그 유형별 평균을 타점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교호 효과가 크로스 형태로 보여지는,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호작용,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모델을 할 때 하나의 항으로, 텀으로 모델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Y값을 얻는데 기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프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것을 다시 통계 패키지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존에 데이터가 좀 필요하죠. 네, 이건 뭐 설명하려고 놨던 거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자, 혼란스러우니까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리 데이터를 좀 놓아놨어요. 그래서 그 랜덤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Y값을 얻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실험 계획의 요인 설계 분석을 통해서 채용 시간인데, 분석은 요 항에 들어가서 3원 교호작용, 인자가 3개짜리, 요 3개짜리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인자가 3개 모여서 교호작용에 3원 교호작용이 Y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적으로 미미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식을 빼면 됩니다.
처음에 아예 모델식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기 지금 블락이라고 우리가 두 개로 나눴었죠. 모형에 블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두 개로 나눠줬죠. 근데 공간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의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모형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사항을 좀 봐야 됩니다. 공간별로 우리가 실험을 달리게 했다 그러면 공간별 차이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포함해 놓고 나중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하면요. 자, 요것은 이제 그래프에 기존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 가시면 디폴트는 이제 파레토가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잔차 분석이라고 4개 모듈을 설정을 했습니다. 잔차 분석. 자, 이것은 향후에 또 별도로 통계 분석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요 0.05, 5%에 걸리는 인자가 요 B라는 인자 하나밖에 없네요. 만약에 10%로 유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10%가 좀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엔지니어나 연구원 실험에서는. 그래서 여기 옵션 들어가면 현재는 95% 신뢰 수준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90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바꾸면요. 옵션에서 막대 그래프가 10% 기준에서 유의한 어떤 인자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빨간 선에 걸리는 거 B나 C, 그 다음에 교효과 AB, 그 다음에 AC는 간신히 걸려 있네요. 이런 식의 유의한 요인들이 항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0%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 그림은 이건 통계 분석에서 설명을 이어질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얻게 되면 통계적인 분들은 5강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방금 4강에서 설명드렸던 그 요인 그림, 여기죠? 네, 요인 그림을 보면 인자를 3개 갖고 오고 모형항,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아까 얻었던 그런 주효과도와 교호작용도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다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값들이 설정이 됩니다. 3.8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3.311 우리 아까 계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3.3925 뭐 2.87 이런 식으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교호작용 설명이 좀 됐다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이것은 분석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리용입니다. 정리. 그래서 보통 결과 보고 자료에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금 이 8번 실험이니까 이렇게 정육면체로 보여지면, 그리고 각각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날개 폭이 낮은 수준, 그 다음에 날개 길이가 낮은 수준, 아래쪽이니까, 꼬리 길이가 왼쪽이니까 낮은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다 -1, -1, -1의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y값, 적합치는 이론값입니다. 이론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망대값이 가장 큰가, 이 조합이 제일 크네요. 이 같은 경우는 날개 폭이 3.5, 그렇죠. 날개 길이는 위쪽이니까 15, 또 꼬리 길이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8. 그래서 3.5, 15, 8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얻어진 가장 채용 시간이 큰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보고서에 포함은 안 시키고요. 시각적으로 쉽게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입방채도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프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지는 통계 분석과 같이 그래프 분석을 이해하시면 좀 더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